마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크게 밀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크게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지금. 근데 코스피는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이거 깨지잖아요. 그러면 추세 밀린 것들은 좀 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래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뭐 크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깨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그래도 빨간 선 위에 유지하려고 하는, 얘는 깨지긴 했어요. 얘는 정리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깨지면 정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깨지면 정리할 거예요. 전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애들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애들은 그나마 좀 추세가 좀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애들을 좀 본 건데, SK 이터닉스 요 근래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대로 밀어버리죠.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아직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애들은 아직 들고 갈 만해요, 솔직히 여러분. 근데 이게 좀 비중 보세요. 이게 시가총액 비중을 보시면 되게 약하죠. OCI 홀딩스도 이제 좀 뚫어주나 싶더니만 또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지수를 만약에 예측을 한다면 딱 이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모양이 앞으로의 지수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닥을 헤매고 다니는, 그러니까 지수가 뭐예요? 밀려서, 그쵸? 밀려서 바닥을 헤매고 다니는, 만일에 인제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인제 좀 상황이 심각해져요, 여러분. 그럼 상황 진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상황 진짜 심각해져요. 자, 인제 뭐 앞으로 29일 날 뭐예요? 뭐 반도체주들 28 일인가요? 내일인가요? 인제 우수수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오느냐? 실적 발표가 나오죠. 그 나올 때 또 얘기가 나와 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상황은 지금 좋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달러는 빠지고 있어도 다행이긴 하거든요. 그나마 빠지는 쪽에 계속 밀리고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우리 추세도 볼게요. 추세는 올라올, 자, 얘네가 이제 바닥을 좀 다져주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우리가 이제 쭉 빠졌던 구간을 좀 생각하자. 최고점에서 쭉 빠졌던 구간을 딱 보시면 그래도 바닥에서 다져주는 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쌓인 게 눈에 보이시죠. 얘네 봐라. 이렇게 좀 쌓여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등 신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 반등 신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뭐 실적 얘기도 했고, 그죠? 뭐 수급적인 얘기나 추세적인 얘기도 다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종목들 버티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급이 낮았으면 안 보여드릴 거고, 대부분 이렇게 좀 밀려 있죠. 빨간 선 밑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고, TSE는 자, 얘네들도 밀려 버렸죠. 대덕전자도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헤매고 있고요. 괜찮다고 뽑아 놨던 애들이 지금 이 모양이 돼 가고 있어요. 그쵸. 그나마 버텨 주고, 이제 그나마 버티고 있어요. 전 PSK 이거 엄청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흐름들이 대부분 OCI 홀딩스처럼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다져주는. 그러니까 큰 흐름을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만일 큰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큰 흐름이 지금 현재는 큰 흐름으로 보이겠죠. 그쵸. 현재는 큰 흐름을 보일 텐데, 좀 추세 밀리고 바닥에 쌓아주는 이런 흐름 보일 텐데, 이게 인제 떠주질 못하면 계속 밀립니다.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수급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외인들은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죠? 뭐 기관이 매수를 들어온다고 하지만 기관은 지금 길게 잡고 롱으로 잡고 진짜 길게 볼 겁니다. 그래서 저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지금 바닥을 다지는 저 거래량과 저수급이 지금 현재 반등을 만들어 주는 수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만일 이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올라와서 순간 추세를 탄다고 해도 우리는 그 수급을 보고 판단하면서 뭘 해 줘야 돼요. 그쵸. 그때 아마 매수를 들어갈 건데 저는 세게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올라와도 수급이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하니까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움직여 주고 그럼 인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메인 박스권은 검정색 박스권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쪽 구간에서 유지를 해 주겠죠. 이제 이게 인제 여기서 인제 큰 문제거리가 인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수급으로 좀 판단해서 말씀드리면 뭐 글로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로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유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자,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맨날 검정색 박스권 얘기하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밀린 상태죠. 네. 밀린 상태고, 자, 여기서 이제 움직여 줄 거예요. 뭐 이렇게 움직여 주고 있는데 막 얘네들이 막 이렇게 튀어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많이 올라간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유동성 지금 상승시켜 준 물량에 대한 유동성이 지금 크긴 큰 거예요. 아 얘네가 움직일 정도면 크긴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 좀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검정색 박스권을 기준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검정색 박스권이 지금 지수상으로는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OCI 홀딩스를 계속 말씀드리는 경우가 그거예요. 자 아직 검정색 박스권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얘네가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아 버리면 자 파란색 추세선 라인에 딱 걸친 거죠. 그러면 아직 상승 추세라고 볼 수는 있어요. 상승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밀리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럼 종목들이 밀리는 애들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지금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인제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 빨간 선 위에서 그나마 유지나 뭐 이 라인대에 왔다 갔다 해 주는 종목들이긴 해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럴 거예요. 그 시장이 지금 밀리는 정도가 딱 그 정도기 때문이에요. 지금 파란 라인대 그쵸? 이 여기 이 라인대 움직여 주는 라인대가 딱 그 정도 라인대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빠지는 데도 있고 아직 많이 빠지지 않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평균을 따진다면 여기가 지금 적정 라인이에요. 근데 박스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코스 얘네는 빠졌잖아요. 코스피 지금 지수는 빠져버린 상태죠. 빠져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제 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나마 제가 최대한 좋게 생각하는 게 이 라인대에서 왔다 갔다 해 준다. 그러니까 검정색 박스권 받치고 올라가느냐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수가 계속 빠지냐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이게 떠 준다고 한다면 인제 수급을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만 해 줘서 우리 수급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이 검정색 박스권이 같이 가줘야 됩니다. 자 박스권은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박스권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승도 이런 패턴으로 가고요. 하락도 이런 패턴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상승했던 걸 보시면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분봉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죠.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검정색 박스권이 여기 뭐 여기 파란색 선 있는 라인대에서 그래도 뭐 회색 박스권까지 같이 겹치죠. 녹색 박스권까지. 그쵸? 그다음 검정색이니까. 자 여기까지는 받치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검정색 박스권이 어느 정도 폭이 좀 넓어진 상황이죠 지금.
녹색 라인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검정색 라인도 거의 여기거나 살짝 밑일 겁니다 아마. 이 라인대 유지를 해 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애들이 이렇게 먼저 인제 움직여 주겠죠. 그다음에 이제 좀 눌림 나왔다가 메인 박스 거는 뭐 이 정도로만 가겠죠. 이 정도로만 갔다가 계속 이 라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얘네는 이 라인대 뭐 하는 거야? 밑으로 밀려도 있다가 위로도 튀어 줬다가 그쵸. 박스 라인 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박스랑 같이 상승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박스를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눌림은 이런 거예요. 눌림은 이 라인대예요. 근데 이 라인대 눌림을 보고 들어가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그쵸. 코스피 지수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추세가 좋다라는 게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 상태라면 여러분 지금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몇몇 분들이 네. "아 이거 보기 힘들다." 당연히 분봉은 보기 힘들죠. 분봉에 지금 뭐 이거 봉 하나를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큰 추세를 보자고 지금 만들어 낸 건데 보세요. 이건 5 분봉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인제 짧게 보는 거, 또 길게 보는 거, 더 길게 보는 거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안 나오죠?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도 이런 구간이 있죠. 그쵸? 여기도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눌림 나왔던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럼 아직 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직 상승 확률이 있고 보세요. 튀어주면서 인제 붙기 시작하죠. 붙기 시작하면 검정 라인 딱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상승이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쵸? 아 그럼 지수상에 지금 눌림이 나왔구나. 눌림 나온 상황이구나. 자 3 월하고 4 월입니다. 자 3-4월 때 뭐였어요? 그쵸. 눌림 나와도 잡고 갈 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 라인 때 빠지면은 뭐 300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밑으로 빠지면은 뭐 총에서 인제 1,000,000원 맞춰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았어요. 그쵸. 시장이 계속 좋게 흘러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메인 라인이 괜찮아지면 우리는 이런 거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돈은 무조건 법니다. 이런 라인 때 잡혀져 있는 거. 왜냐하면 시장 라인 때처럼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 잡으면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뭘 들어가도 돈을 번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뜨는 애들이 그나마 계속 떠주지 못하고 이런 라인 때 들어서잖아요. 그래도 올라간다. 얘네가 받쳐주니까. 어? 시장이 받쳐준다는 게 진짜 큽니다, 여러분. 왜냐? 시장이 받쳐주고 상승해 준다는 유동성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동성 보시면 뭐예요? 파란 라인도 유동성이랑 좀 같이 갑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여기 뭐예요?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좁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좁아질 거예요. 좁아집니다. 이 좁아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봤을 때 얘네는 너무 넓은 거고요. 얘네는 너무 넓고 얘는 좁아진 거예요. 그럼 좁아졌을 때 이제 인제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박스권 떨어지고 이렇게 좀 좁아진 상황에서 우리는 뭘 판단해야 되죠? 그쵸. 상승을 시켜 주려는 돈이 튀느냐 안 단순히 여기 있을 때 이런 거 잡고 가느냐.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맞물려서 잘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확실치 않죠. 가다가 밀리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인제 지금 중동 긴장 그 뭐 중동 리스크 유가도 뭐 계속 나와 주고 있고 그쵸? 이러다가 중국이 뭐 같이 덤비나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하고 또 한 판 더 뭐 파병 받아서 다 한 뭐 북한의 파병 3만 명 받아서 또 한 판 벌일 생각하고 있고 장난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가 계속 올라간다?
저는 왜냐하면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소비가 되게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를 지금 현재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를 이겨 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소비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것. 이렇게 돼요. "어머 이건 사야 돼." 이건 뭔 얘기예요? 되게 획기적인 어 되게 획기적인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스마트폰은 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뭐 중저가부터 해 가지고 고가까지 300만 원까지 나오지만 사실 현재 지금 AI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얘네가 뭐 가격의 다양성이 있나요? 뭐 안경 같은 거 나오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머 이건 사야 돼." 스마트폰처럼 "저건 사야 돼." 그 정도 급은 아니라고요. 제가 기술 발전력이 아직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왜 그러느냐. 자, 삶을 바꿀 정도의 기술 발전이었다면 아직은 삶을 바꿀 정도의 기술 발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가 지금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손발이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죠. 머리는 고대로예요. 머리는 크게 발전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손발이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많은데 그게 수준이 뭐예요? 지금 거의 유아기 수준의 애기랑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아기 수준의 애기 머리로 엄청난 손과 발이 달린 거예요.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AI 수요가 한번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기술 발전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사람들을 현혹시킬 정도로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현혹시켰죠. "야 이거 뭐야? 야 버튼을 안 눌러도 돼." 그쵸? 계속 그리고 AI가 제대로 스마트폰이 제대로 나오기 전에 액정에 몇 개 버튼 누를 수 있을 정도의 핸드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 발전이 꾸준히 돼야 돼요.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쵸?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안 갔잖아요. 가야 되는데 지금. 돈은 엄청 쏟아부었는데 그게 지금 기술 발전이 같이 따라서 붙어주고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나올 건 많습니다. 뭐 유가 뭐 인제 지금 뭐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뭐 유가가 뭐 지금 현재 많이 흔들리고 있고 유조선은 폭발했다는 얘기 듣고 인제 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저는 미국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이게 미국의 자작극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몇 개 터뜨리고 끝나는 급이 지금 넘어섰어요. 이건 진짜 전쟁으로 돌입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얘네 중동에 했던 짓들은 자작극이 많다. 옛날 이라크도 자작극이었잖아요 거의. 그쵸? 근데 가서 인제 본격적으로 뒤집기 시작했죠. 그러면 지금 이란도 맨 처음에 얘네 폭격하고 뭐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폭격했다 하면서 자작극으로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만 좀 몇 개 폭격하고 폭격했다. 전 국토를 초토화시켰다. 자작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죠. 지금 유조선이나 선박들 지금 날아간 거 몇 개 보시면 좀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자작극의 규모가 좀 크다. 근데 계속 보니깐 자작극을 넘어섰다. 그쵸? 얘네 문제 있어요. 그럼 중동 리스크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장기화고요. 유가는 흔들릴 거고요. 제가 120달러 말씀드렸잖아요. 유가는 흔들릴 거고요. 자, 이것 때문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생기는 거예요. 그쵸?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미국에는 기름이 있는데 뭔 인플레이션이고 미국 그 유가 때문에 얘네는 기름 잘 나오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심지어 수출까지 하는 애들인데 그쵸? 미국에 있는 석유 시추 기업들은 돈을 벌겠죠, 유가가 오르니까. 근데 그게 모든 국민한테 얘네가 오른 만큼 팔았는데 그게 모든 국민한테 가는 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다른 나라에서 올라간 그 물가가 고대로 미국에 녹아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금리 인상 얘기가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 실행되질 않았을 뿐이지 했던 얘기가 또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아직 뭐예요? 러시아, 저 이라크래요. 자, 우크라이나. 얘네 아직 안 끝났잖아요. 자, 그리고 이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이란 뒤에 누구 있어요? 중국 있죠. 중국 아직 힘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 힘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결국에는 뭐냐? 얘네 둘이 힘 빠지면 됩니다. 얘들도 힘 빠지면 돼요. 그럼 안정화될 거예요. 결국 지금 모든 일의 주요 원인은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이 이 사태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뭐 경제적이나 국제적인 뭐 정치적인 이런 거 빼고 하는 또 할 얘기가 또 있죠. 환경입니다. 이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제일 큰 게 뭐예요? 열이에요, 열. 열이에요. 자, 열이란 얘기는 뭐예요? 그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이변이 일어나죠. 자, 기상이변 얘기할게요. 기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여기 말고 여기서 얘기하죠. 자, 기상 얘기를 할게요. 기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기상, 뭐 1번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기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날씨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날씨에 영향받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쵸? 지금 제일 큰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을 때 제일 크게 일어날 문제가 뭘까요? 식량이에요, 식량. 어, 식수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식량이 되게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스워지니까 뭐예요? 이 식량을 노리는 네,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해충들이 잘 자라요. 그쵸? 그 바다는 어떻게 해요? 이거 땅 얘기를 했다면 바다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고등어 안 잡혀요 인제. 그쵸? 열대성 해양 생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대성의 해양 생물로 한국 사람들이 먹을 만한 걸 뭐 만들어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거는요. 네. 뭐 없으면 밀 먹으면 빵 쌀 없으면 밀 먹으면 되고 밀 없으면 뭐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먹는 건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여기 해충들도 메뚜기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곤충도 미래의 식량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곤충도. 그쵸? 얘도 곤충이잖아요. 해로운 곤충.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인제 제가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것들은 제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는 뭐 지진입니다. 불레고리. 태평양 날대의 불레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이 좀 많이 자주 일어나죠. 그쵸. 멕시코도 일어나고 뭐 일본도 일어나고 그쵸. 저기 어디예요? 그 타이완도 그쵸. 거기도 좀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불레고리도 같이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진 잘못 일어나면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 인프라가 기존에 있는 인프라가 먼저 파괴되겠죠. 그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제일 먼저 살릴 건 뭐예요? 여러분 도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전기예요. 그래서 만일에 큰 문제가 터진다고 했을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그리고 이게 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이 안 좋게 뭐 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랬을 때 아마 얘네가 주축으로 많이 움직여질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앞으로 움직여 줘야 될 요 앞으로 움직여지는 에너지원을 우리는 원유로 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원유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이제 요즘 깨닫고 있죠. '야 중동 저대로 안 되겠다. 미국 컨트롤 못 하네.' 미국이 지금 중동 애들 컨트롤 못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얘네를 탈원유를 한번 하긴 해야겠다.' 그 앞으로 나와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얘기는 아마 이 얘기가 많이 나와줄 겁니다. 뭔 얘기가 나와줄 거냐. 원전. 원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 자원에 지금 쌓고 있는 걸 뭐 해야 돼요? 전기로 해요. 이거 제가 전기가 메인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니까 거기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센터나 AI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AI하고 얘네들 원하는 대로 만들려면 얘네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를 뭐예요? 축적하는 기술도 있어야 돼요. 쌓는 기술도 있어야죠. 전기 용량을 좀 쌓아 놓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쵸. 아마 전기 관련돼 가지고 되게 많은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인제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의 양분이 전기잖아요. 근데 원유로 돌린다?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유로 돌린다는 걸 떠나서 전기 기술이 화력이나 그쵸? 뭐 보일러 막 이런 것보다 전기로 써 가지고 그게 감당이 된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발전되면 전기 관련돼서 그러면 원유로 썼던 기름을 써서 네 했던 것들을 대체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유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중동 저 모양 저 꼴이면 솔직히 원유를 네 저는 저 같으면 지금은 좀 제겨 놓겠지만 그쵸? 좀 사놔서 좀 제겨 놓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전기 관련돼 가지고 네 좀 더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관련주들 전기 관련주들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 관련주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살려면 우리나라는 뭐 특히 뭐예요? 뭐 외국도 똑같지만 폭염 이런 것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원유예요? 아니에요. 따뜻하게라도 살려면 한 가지를 필요한다고 하면 전 전기를 고를 겁니다. 전기 매트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전기 없으면 에어컨도 못 돌리죠.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발전은 전기의 발전과 AI의 발전이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얘네가 발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화의 독점화 얘네는 좀 밀리지 않을까. 예전에 누구죠? 만수르 아버지였나? 만수르 할아버지였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동은 이제 끝났다. 원유를 사용할 예 원유 사용량이 줄어들면 중동은 끝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그쵸. 기술력을 발전시켜야 돼. 그 뭐 네옴시티나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얘기로 나온 걸로 시작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유는 인제 서서히 네 감소하는 시대가 올 거다. 원유가 감소하면 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기밖에 없어요.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현재의 감당 가능한 거는 전기밖에 없습니다. 원전도 뭐 가능한 거긴 하지만 결국 원전으로 만들어낸 건 전기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전기로 치환을 해서 이걸 축적을 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뿌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고용량의 전기를 보내야 되는 거고 그 전기를 변화도 시키고 그렇죠? 인제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죠. 강도도 강해지고 규모도 커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AI 말씀드리는 거예요, AI. AI도 네 엄청난 전기를 쏴 줘야 되고 그렇죠? 엄청난 물량을 먹을 거고. 그래서 전기의 발전과 같이 AI도 같이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틀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같은 장에서 뭐 '나는 좀 길게 볼 거야. 그래서 AI를 나는 투자를 할 거야.'라고 했을 때 AI가 미래 기술이 될 건 맞아요. 그런데 인터넷도 미래 기술이 되기 전에 네 그쵸? 시간이 걸렸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그쵸 이거예요 이거. 자 인터넷이 많이 뚫리기 전에 광섬유 막 그렇게 광통신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지금 광섬유 광통신 광고하나요?
"우리 인터넷 빠르다." 그래요? 다 평준화됐잖아요. 그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AI는 그렇게 좀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있을 거고 그걸로 인제 광고를 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럼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인터넷에 지금 발전할 게 있어요? 없죠. 발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를 먹여 살리는 건 얘네예요. 얘네죠. 그럼 전기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화력 발전, 수력을 돌리든 풍력을 돌리든 원전을 돌리든 어쨌든 에너지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리고 전기로 치환시켜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전기를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식량도 습도, 온도 유지를 해 줘야겠죠. 자, 그러면 기름 써서 하는 게 낫겠어요? 전기하는 게 낫겠어요? 전기가 낫다니까. 그리고 자, 앞으로의 시장은 스마트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스마트팜이 될 가능성이 왜냐면 기상 이변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메인을 생각해 보세요. 전기죠. 그쵸? 그리고 시장은 뭐 시장을 떠나서 지구는 너무 뜨거워지고 있죠. 이 지진이 좀 문제가 돼요. 만일에 어디 인프라가 좀 망가진다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전기를 많이 빨리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기본 전기가 많이 깔릴 거예요, 아마. 많이 망가진 김에 '전기 인프라를 좀 깔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얘네 관련주들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삼성전기 지금 빠지고 있는데 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큰 흐름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좀 더 고를 게 많은 거죠. 이 전기 쪽의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에어컨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에어컨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기값이 떨어져야겠죠. 그럼 전기 기술이 좀 발전이 됩니다. 전력 뭐 수송이나 그래서 아니면 축적하는 전기가 좀 싸. 그럼 좀 "야 쌓아 놓자." 이런 식으로 가정용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큰 투자를 하신다면 AI보다는 얘네 쪽으로 에너지보다는 네, 전기 인프라 쪽으로 그렇죠? 전 인프라가 좀 돼야 된다고 이 정확 좀 큰 인프라가 좀 생겨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지금 수급이나 지수 좀 얘기해 놓고 좀 시장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래요 계속.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눌러주고 있고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네 여기 벗어나기 시작하면 진짜 답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에요 끝. 쭉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5,000-6,000 라인 때 진짜 빠질 것 같아요. 이 라인이 적정 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딨어요? 업종으로 이거 지금 강도가 몇이에요? 강도 3 입니다. 한 중간 정도 되네요. 그쵸? 코스닥이네요. 코스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얘네는 지금 여기 약간 위에 잡혔죠. 위에 잡혔어. 이게 가면 갈수록 낮게 잡혀요. 여러분. 그쵸? 5천, 6천 사이라고 말씀드렸던 애가 이 라인이 적정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거긴 얘네가 이런 식으로 이게 떠주긴 했어요. 떠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폭도 되게 넓었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팔기도 했고 많이 사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폭이 넓다는 얘기. 그래도 상 메인 박스 거는 계속 꾸준히 올라갔다. 붙는 건 여기서 붙었다는 얘기. 붙는 건 여기서. 그럼 계속 올라갔어야죠. 근데 빠지기 시작한 그쵸. 진짜 강도 강한 거예요. 지수는요 3 까지 보는 게 원래 적당하거든요. 그것도 제일 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는 얘네가 지금 강도 6 인데 상승 강도를 진짜 세게 잡은 것인데도 이렇게 폭이 넓어진 거는 뭔 얘기예요? 그쵸. 사고팔고를 되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본격적인 팔기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들렸는데 자,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뜨면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과열인데 뜨니까 한번 가 보자고 말씀드렸던 거 뜨이잖아요. 원래 5천, 6천이 전 적당하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안 좋아질 거예요. 떠 주면 저는 제 얘기가 틀리길 바랍니다. 뜨길 바라요. "이거 다 개소리다. 그냥 주가는 올라올 거다." 갑자기 수급 들어오면서 그러길 바랍니다. 저도 좀 벌어먹게. 네. 네 아직 2,300, 2,200 마이너스 된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아 그거 좀 빨리 손절을 할걸. 나도 생각을 하지만 원칙대로 가야겠죠. 자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손절하고 또 나옵니다. 그때는 진짜 타이밍 보고 10% 5% 떼기 10% 떼기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시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무너지는 정도도 크게 무너지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은 5천 에서 6천 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자 크게 무너지면 뭐예요? 4천 밀렸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들이 막7천 이상 올랐다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이 꾸준히 간다는 얘기예요. 그 폭이 꾸준히 못 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쵸. 뭔가 안 좋은 악재들이나 큰 악재들이 아마 겹칠 겁니다. 시장의 수급은 유동성은 점점 줄어들 거고 그 유동성이 이제 다시 큰돈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일정 구간 안에 네 OCI 홀딩스처럼 일정 구간 안에 이런 식으로 횡보해 버리는 구간이 생길 거고요. 심지어 박스권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장입니다. 시장이 돌지 않는 장. 그래서 지금 막 시작된 거예요 지금. 막 시작된 거예요. 자 상승을 해줄 거냐 빠질 거냐. 심지어 유동성도 빠지고 있어. 시장의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